자기 집을 짓는다라고 그럼 생각을 어느 장소에다 놓을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집을 한 3번 지어보신 분의 이 조언이어서 한 7천만 원 정도 달래요. 어머. 근데 설계도 딱 가지고 가니까 네. 100만 원인데. 저 한 단계 똑똑해졌어요. 집 지을 때 있잖아요.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 받아서 해서 보통은 은행이 지어줬다. 이건 은행집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주택은 어때요? 뭐 대출 같은 게 좀 있나요? 농지와 그 대지가 좀 다르고요. 또 그 농가주택과 아닌 주택의 대출이 저희가 퍼센트가 달라요. 지역의 경계에 따라서 지역마다 조금씩 대출 차이가 있어요. 그 땅을 사고 나서 이전이 되면 은행과 상의하면 또 얼마가 대출이 되고요.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 완공됐다고 하는 준공이 떨어져야지만 그때 이제 은행과 상담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집을 다 짓고 나서 돈이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업자와 그런 부분에서는 조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좀 돈을 내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게 난지 아니면 좀 대출의 힘을 빌려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면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없더라도 시도해보는 게 난지 요 판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예를 들면 돈이 전혀 없이 시작을 하면 업자한테 끌려다녀요. 너무 슬퍼 이것도. 네. 그래서 업자한테 계속 끌려다니기 때문에 집이 부실공사가 될 수도 있고요. 조금 가지고 있어야 네, 어느 내 정도. 목소리도 좀 내고 또 알아볼 것도 알아볼 수 있고 네, 네, 네. 하는 거네요. 시공 이제 업자들이나 이제 어쨌든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덥거나 춥거나 아니면 힘드니까 일단 집 짓는 게 예민하시잖아요. 근데 그분들하고 좀 트러블이 없을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좀 해야 그분들하고 사이가 좋아질지 그런 노하우 있어요?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공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거기 가서 커피 끓여주고 참해주고 이랬어요. 인간 대 인간으로 존중해서 그 사람을 봐줘야지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타일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봤는데 타일이 배가 나왔어요. 시장이 안 될 때에는 사진을 찍고서 수정을 해야 돼요. 추가 금액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. 존중도 해주고 다만 내 중심을 지켜가면서 네. 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.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너무 거칠지 않게 그럼 이제 뭐 이런 설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설계할 때 이제 전문가의 말은 어디까지 들어야 하나 이것도 좀 궁금해요. 대부분은 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구조에 대한 내가 이런 어떻게 살고 싶다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설계사님과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. 그러니까 전문가 말을 들어야 될 부분은 그냥 전적으로 좀 믿고 들어줘야 될 필요도 있는 거네요. 그렇죠. 집 짓는 게 참 어려워요. 보통 한 일반 주택 같은 경우 2년 가까이 소요되는데 그 2년 동안 계속 그거에 이게 몰두해 있어야지만 그래도 다 짓고 나면 또 불만이 생기고. 네, 그렇거든요. 그래서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어머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3번 지으셨으면 30년이 늙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럼요. 보통은 집을 한 번 지으면요 네. 머리가 한 단계 좋아져요. 오. 그리고 집을 2번 지으면 2단계 올라가요. 3번째 지으면 3단계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 이제 집 짓는 전문가 되는 거죠. 일단은 건축 자재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 먼저 알려주세요. 컨셉이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색깔도 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색들이 있잖아요. 집에는 여러 가지 색이 많이 들어가면 반드시 촌스러워지더라고요. 약간 촌티 팍팍 날리는 그런 느낌일까요? 네, 이게 뭐 오합 지졸이 되는 거 막 하나하나 보면 다 괜찮은데 이렇게 전체를 보면 이렇게 눈, 코, 입 뜯어보면 예쁜데 합쳐놓으면 못생긴 사람들. 네네네네 맞아요.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. 그게 저희 집이에요. 정말요? 네. 되게 해맑게 아니 본인 집이 못생겼다고 해맑게 웃으시는 게 경제 오르셨네요. 네. 너무 재밌네요. 근데 또 그 이제 그러면 시공
구독자분들도 이렇게 부실공사한다 이런 얘기도 간혹 있어요.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. 공사 금액은 천차만별이고 자재값도 천차만별이거든요. 네. 대목수라고 있어요. 알아요. 대목수 한 분을 선정을 해서 그분과 이제 상의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. 설계도는 무조건 설계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는 대목수하고 자재를 다 제가 구매해다 주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 가격이 반쯤 내려가요. 그러니까 발품 판 만큼 내려가네요. 네. 그래도 이제 전원주택 살면서 마음은 편하실 것 같아요. 아파트 살 때하고 또 다른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? 저는 이제 아파트 생활을 한 15년 정도 했어요. 제가 결혼 생활이 36년인데 하나의 추억도 없어요. 늘 답답함만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집도 바로 저희 와보셨지만 바로 맞아요. 뒤에가 산이고 거기 텃밭에 진짜 농작물들이 엄청 많았었어요. 그 본인의 스타일이 도시형인지 시골형인지 내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우리 펜션 가면 되게 좋잖아요. 너무 행복해요. 저 선생님 때까지 때도 얼마나 행복했는데요. 근데 관리는 안 하잖아요. 안 했죠. 네,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맞아요. 전원 생활은 다 관리하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노동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와, 진짜 현실적인 조언들을 엄청 많이 들었던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어쨌든 내가 다시 집을 짓는다면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.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인테리어를 전문가에게 맡겨라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어요.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. 처음에 설계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내부 설계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뭐예요? 대부분은 인테리어 설계 안 하거든요. 인테리어 설계 안 하고 그 기본 설계도를 가지고 인테리어를 다 해요. 구조물을 시공하는 시공팀과 인테리어를 하는 시공팀을 따로 섭외를 하면 따로 이제 선정을 해서 하면 집이 훨씬 더 이제 멋지게 나오죠. 네, 오늘 심재분 작가님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땅을 준비할 때 예산, 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,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인지 요거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땅을 준비할 때 혹은 건축이나 은행, 대출은 어떤지, 또 지역에는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예산안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. 세 번째로는 설계하실 때 전체 설계도뿐만 아니라 구조 설계도, 내부 상세서, 인테리어 설계도까지 이거 다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. 마지막으로는 업자분들과 또 건축주 간에 서로의 존중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행복한 집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. 맞죠, 선생님? 네. 너무 유익한 정보 오늘 전달해 드렸고요. 그럼 다음에 만날게요. 안녕!